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아내로 단정했다. 그럼 경찰이 이야기한 증거는 혹은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상을 밝혔잖아요. 그 계정주가.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김혜경 씨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들었고요. 또 그 외에도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당시에 이 해경군 김 씨로 알려진 그 해당 계정주가 사용했던 그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김혜경 씨도 역시 같은 형태로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그 시기에 경기도 분당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로 전화기를 교체한 사람이 김혜경 씨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경군 김 씨로 알려진 그 계정주는 김혜경 씨다. 라는 그런 입장을 경찰이 밝혔고 그 외에도 어제 김혜경 씨가 그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또 트위터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거는 김혜경 씨가 직접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예, 경찰이 밝힌 일단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10분 뒤에 해경군 금시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네. 그리고 5.18 행사 사진 트위터에 올린 거. 요 문제는 사실은 네티즌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티즌들이 지적한 문제고 경찰도 그걸 좀 비슷하게 발표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건수의 업로드된 글들이 단 몇 분 사이에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둘 다 상식을 주장하는 측면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사진을 올릴 때 우리가 입장에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릴 때 원본 사진이 있는데 굳이 그걸 캡처해서 다시 올리겠느냐 번거롭게 그게 바로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오히려 이야기해준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경찰은 4만 건이 넘는 그 트윗을 다 일일이 전수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혹 이외의 것을 못 내놨다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이재명 지사한테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 핸드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휴대폰을 교체한 거 아니에요? 김혜경 씨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이 해경군 김이 아니라고 하면 그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휴대폰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에요. 원칙적으로 그 수사를 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고 또 공소 유지해서 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끔 하는 그런 책임은 이제 수사기관, 검사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찾아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무에서 실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무고함, 본인의 무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트위터 본사에서 지금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김혜경 씨 입장에서 김혜경 씨가 동의를 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제 이름으로 제가 사용했던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전화기 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그렇다면 이 전화기를 보관하고 있어야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측은 그 핸드폰을 지금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4월 그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된 직후에 이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이상한 전화나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사실 타당한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상한 전화, 이상한 문자가 온다고 해서 전화기 자체를 바꿀 이유는 또 없잖아요. 번호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의심에 이제 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전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휴대전화기 하나만 압수되거나 또는 이미 제출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게 다 확인됩니다. 이게 정말 모든 걸 다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가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니까 수사 안 해봤으니까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화기에 대해서 이걸 뭔가 이 전화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전화기라는 게 이 휴대전화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개인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새로이 전화기를 바꿨다고 해서 좋은 의도로 해석했을 때 새로이 전화기를 바꿨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전화기를
단순히 선거 운동력으로 선뜻 이제 제공을 하고 선거 운동에 활용을 했고 그 후에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는 약간 부합하지 않거든요.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것 때문에 또 이재명 지사하고 또 민감용 경찰청장이 따로 또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민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수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고 이재명 지사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이 없었다. 자신도 의아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서 다만 휴대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스모킹 건 증거 하나가 날아갔다. 결론은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정치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을 따로 떼서 잘 분리할 필요는 있어요. 우선 이재명 지사 측이 간접적인 해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이게 김혜경 씨가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보좌진들이 이제 비서실에서 이거를 공유해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 또 이재명 지사의 그 보좌진 또 김혜경 씨 중에 한 명은 이거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그 집단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가 언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불이익 또는 여러 가지 그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도 법적인 부분에서까지 과연 유죄 판결이 이번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 바로 유죄 판결로 연결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약간 아직은 좀 더 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트위터 그 해경공식 트위터 계정을 캠프에서 사용했다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이메일 계정을 캠프에서. 이메일 계정을. 네. 그럼 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그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거기서 트위터에 가입해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 근데 지금 어쨌든 여론은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경찰 수사와 김혜경 씨 말 중 어느 쪽을 더 믿냐. 이 지사가 직접 트위터 투표 붙인 것 같은데 80% 정도가 경찰을 더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오늘 투표가 마감했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이제 이 지사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경찰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여기서 흐름이 좀 이상한 게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여기에 이 특검 주장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기소로 넘겼는데 경찰을 다 말 믿는 입장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 해경군 김 씨가 썼다고 하는 트위터가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쪽 쏠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사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내용, 흐름,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좀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시원한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기도 급상승하고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공격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어휘와 태도와 언사와 표정과 제스처인데 이게 본인이 어떤 그 의혹에 휩싸였을 때 이거를 해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그런 태도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과 거기에 더불어서 태도까지 더해져서 지금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직후에 이재명 경기지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그만하라고 쏘아붙이고 이제 지나갔을 뿐이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는 대변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당의 입장을 정했다면서 딱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입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외적인 발언도 이 표창원 의원이 트위터에 이제 남긴 글 하나 있는데요. 책임을 이제 져야 될 일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유예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되는 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지만 굉장한 결과를 했다. 굉장히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수사기관도 사실 정치권의 눈치나 또 영향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취임 이후에 제기된 의혹들이 다 개인 행사이지 않았습니까? 뭐 친형에 대한 문제, 또 김부선 씨의 문제는 다 개인사인데 그 자연인 이재명이었다면 지금 이건 정치인 이재명 자체를 그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원 판결이 정말 그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나타났다고 보면은 뭐 사퇴 요구는 정말 불보듯 일어날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파란이 논란이 됐던 해경군 씨 트윗을 이재명 지사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정책 또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여권의 그 지지자들의 그 가장 공허한 지금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 GP에서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오늘 수사 상황을 군이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난 16일 오후 5시에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21살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고요. 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후송 도중에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 군 당국이 밝힌 바로는 김일병이 GP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았고 그 총을 내에 넣은 뒤에 야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GP에 도착하고 나서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CCTV가 찍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이 K2 사망자 총기 한 정과 탄피 1개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이 대공 혐의점은 없다라는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것은 북한군에 의한 타살은 아니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더 수사를 또 진행을 해서 그 이외에 어떤 사망 원인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만 보면은 이제 자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그 사망자 휴대폰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군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에서 총기 사고 나면은요. 예. 이제 우리 군의 현실상 탄알 수를 세보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총기에서 발사된 탄알인가 발견하면 그걸 다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한 병사의 그 탄알이 하나가 없고 다른 그런 병사의 그 실탄의 개수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외부의 어떤 그 공격이거나 아니면 자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부의 침입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결국 자살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또 화장실에 갔다 온 게 CCTV 찍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어떤 이유로 그랬느냐.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들 보면 대부분 그 내후반 내 부조리, 뭐 폭력, 왕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 수사도 이루어지겠죠. 예, 이 사건이 더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이 김일병이 좀 대외적으로 알려주기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대인관계가 원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보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뭐 다른 군 당국이 뭐 다른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을 낳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그 개인사나 또는 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